이야기를 듣고자 이제 했다고 하셨는데 살짝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여담끼리 시장실에 모여서 이야기한 후에 이제 이 예산이 올라갔는데 그 안에 야당은 없었죠. 그렇죠? 네, 저는 그 부분이 살짝은 좀 많이 아쉽긴 해요. 뭐 첨언 드리고요. 먼저 저는 지금 시장님께 근래의 행정적 결정에 대해 잘냐, 하이냐, 혹은 뭐 정책의 존폐 여부 이런 논쟁을 하고자 시장님을 지금 자리에 모신 것이 아님을 먼저 명확하게 밝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62조 지방자치장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에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과 국가 시책의 구현을 위하여 시장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한다. 다음 지방자치법 114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시장이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시장의 직책을 수행하고자 선서하셨고 사무를 총괄한다는 것이 의미임을 알고 계시죠?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3월 15일 부시장님의 브리핑을 통해 영화제 부실 운전에 대해 시민들께 사과드린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더불어 집행위 구성 없이 임시위원회를 구성한다. 예산은 증액 없이 19억 7천만 원으로 치른다.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지 않고 제천 사무국으로 일원화 한다. 20여 명의 직원은 5명으로 줄인다. 단 근무일 기준으로 5일이 지난 후에 예산은 10억이 올라왔고요. 지금 현재는 모든 것이 바뀌어 있습니다. 임시위원회는 어디 갔는지 없어졌고요. 집행위원회가 구성되고 위원장이 선임되었고 증액하지 않는다는 예산은 10억이 증액되었고 서울 사무소는 임대하여 다시 이원화 운영되며 현재 직원의 추가적인 직원을 5명 이상 모집 공고를 내셨습니다. 민선 8기의 정책 기조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180도 변한 것에 대해 시민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고 의아해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이 자리에 오기까지 행정의 기본 원리에 대해 배웠습니다. 시민이 행정활동을 쉽게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활동은 공개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 또한 보장되어야 하며 시민의 의사와 지역의 특수한 상황에 맞도록 지역 주민의 자치에 의해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익히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집행부와 의회와의 소통 문제 등에 대한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총괄한다는 책무를 가진 시장님으로서 적어도 갑자기 뒤바뀐 정책 기조의 변화로 시민사회에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의회 말고요. 시민 여러분들께 정책의 기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시민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전하실 생각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오직 시민입니다. 정책의 입안자로서 실행자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는 가급적이라면 많은 시민의 생각을 담아내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런데 충분한 소통 없이 빚어진 이번 결과에 대해서도 이런 결과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시민 여러분들께 하실 말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요. 약간의 시민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과 정책의 기조가 변하는 것에 대해서 사과 말씀 혹시 가능하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의 같은 개혁 경로가 약간 지연되는 거 아닌가, 속도가 지연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드린 데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혹시 약간의 이해 혼란, 시민들께 이제 이런 점을 제가 이야기했다면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저의 결정이고 그리고 개혁 의지에는 조그만한 이 손상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의원님 여러분께 약속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와는 좀 꾸준히 소통해 주시고 계시는 우리 시장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 간 협력 관계를 효율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양 기관의 공식적이고 비공식적인 의사 전달 체계를 마련하고 정보 공개와 대화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소통 속에 야당 의원이 빠져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심한 우려를 표합니다. 기존에 하셨던 것처럼 여야 가리지 않는 소통의 모습으로 이런 오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그런 소통의 모습 견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 시민분들께 정책 변경에 대한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시겠다는 시장님의 의지를 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우리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품위를 지키며 민의를 폭넓게 수렴하여 시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우리는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하여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한다. 우리는 법규와 질서를 준수하여 건전한 의회 풍토의 조성에 있습니다.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여기까지는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지방의회에 대한 책무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이번 잡금의 사태를 겪으면서 이러한 책무에 대해 하늘을 우러러 흠잡 부끄러움이 없이 떳떳하고 당당하시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2023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의를 거치면서 국제음악영화제 1차 추경 10억 원을 증액 선택함에 대해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시하고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자부할 수 있으십니까? 그럼 반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졸속 집행과 토론의 부재입니다. 지방의회가 사전적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의안이 제안되어 심의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심의와 의결에 오랜 시간을 요하게 되어 효용성을 떨어뜨립니다. 그런데 본건은 3월 22일 오후 급작스럽게 1차 추경 예산안에 올라왔으며 집행부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소통과 사전 설명은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수십억 원의 예산이 증액되었고 집행부의 정책 기조가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히듯 바뀌었는데도 사전에 심도 없는 협의와 운영 방식에 대한 논의는 믿기지 않지만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결정이 합리적인 결정이었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시는지 궁금증을 자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예산심사의 목적성 결여입니다. 예산심사는 삭감이 주 목적이 아니라 한정된 예산을 적재적소에 배분하기 위한 의정활동인 만큼 당리당략을 떠나 대승적 관심과 시민의 입장에서 신중하고 한 목적성 있게 심의해야 합니다. 원칙과 소신을 갖고 무엇보다 어려운 시기,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형평성 등을 엄격하게 검증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형평성 검증을 심도 있고 공정하게 검증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제 스스로도 자아성찰을 하는 부분입니다. 셋째, 다양한 정보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의 실종입니다. 행정에서 오류를 줄이면서도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피규제자와의 협력 및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합니다. 오늘날과 같은 정보사회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행정부, 즉 집행부가 압도적이고 독점적인 정보력을 바탕으로 정책 결정에서 강점을 가졌지만 지금은 시민이 가지고 있는 정보력 역시 매우 우수하거나 특정 분야에서는 집행부의 역량이 오히려 제한적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토론 없이 결정된 예산 증액에 대해 별다른 정보 분석과 충분한 토론이 결여된 채 예산이 승인된다면 과연
이것이 우리가 의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또 한번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넷째, 행정의 오류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효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결론을 내리는 1종 채택 오류, 효과가 있음에도 통계적으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결론을 내리는 2종 기각 오류. 이 두 가지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예산 투입에 대한 통계적 분석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오류를 줄이기 위한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기본적인 통계 분석과 충분한 효용성을 따져보지도 않은 채 우리는 이것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정책 결정은 단순한 감으로만 추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감을 믿고 정책 결정을 내리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섯째, 이 정책의 근본적인 오류가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의 미스입니다. 정책의 대상이 되는 문제 자체에 대한 정의를 잘못 내리는 3종 근본 오류의 문제를 범하고 있습니다. 정책은 공공성과 경제성, 효용성 등 3박자가 골고루 갖춰져야 합니다. 기존 18년간 유지했던 프로그램과 운영 방식으로는 효율성과 힘이 효용성이 낮다는 것을 우리는 축제 효율성 검토 용역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에 동의하시는 이유는 무엇인지, 마치 그때는 틀리고 지금 맞다의 기준이 무엇으로 인해 변화되었는지, 혹시 우리 모두는 알고 있지만 모르는 척, 보이지 않는 척 그렇게 흘러가고 싶은 것이 아닌지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안건의 근본적인 오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저는 제9대 의회에 입성하면서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인이 바뀌도록 들었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직 시민만을 바라본다. 우리는 과연 진심으로 본건에 대해서 시민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지녀야 할 책임과 의무를 마땅히 다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반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김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죠. 의사진행권을 청취하겠습니다, 의장님. 산정 토론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박영기 의원님의 요구에 따라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영기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 발언되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도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시정 질문과 5분 자유 발언으로 국제음악영화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본 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서지 않을 수가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 어떤 그 불합리했던 음악영화제의 행사의 진행이나 회계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고, 제 본 의원이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더 투명하고 무형의 자산인 제천 국제음악영화제가 더욱 발전해서 지구촌의 축제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뜻에서 저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의견 100% 찬성합니다. 또한 우리 시장님 말씀하시는 개혁, 바뀌어야 되는 부분 120%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모두 제천 시민의 눈높이에서 우리 제천에 보이지 않는 브랜드 가치를 확실하게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이 되기를
아주 간곡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제천의 산자수려한 청풍 호반과 어울려서 이 영화제가 그나마 성공하고 유지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사실이라고 저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우리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어떤 지역의 아니면 대한민국의 브랜드가 되어서 지구촌의 축제가 되기를 다시 한번 기대하고 함께 힘을 모아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과정에 찬성의 의견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지난해 잘못된 부분은 이번 기회에 확실히 도려낼 부분은 도려내고 혁신, 개혁을 해서 음악영화제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집행부대로, 의회에서는 의회대로 최대한의 연구와 고민 그리고 소통을 해서 바로 잡아나가야 되는데 우리 함께 힘을 모아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소통의 문제, 어떤 그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도 확실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전에 집행부와 우리 의회 양 기관이 좀 더 서로 협력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기회의 장을 많이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집행부에도 우리 의회 의장단께도 부탁의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전년도 44억 1,100만 원의 예산으로 영화제를 18번째 치렀습니다. 올해 19회는 지금 10억을 증액한 것에도 29억 7천만 원으로 행사를 치러야 하는 이 지금 시기에 도달해 있습니다. 올해의 행사 추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께 면밀히 지켜보고 판단하고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또 다른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의원님들 모두 우리 집행부의 간부 공무원님들 모두 감사부서 함께 노력해서 한 가지씩 바뀌어가고 시장님이 추구하시는 어떤 개혁 이 드라이브가 얹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년도 영화제로 자체가 존폐로 이 행사의 취지가 존폐로 이어질 수 있는 수정 예산을 반대하는 것은 영화제 전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지금 10억 이상 절감된 부분에서 영화제를 한번 시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 치러지고 무엇보다도 회계에서는 더 투명할 수 없다라는 정도의 투명하게 치러지고 시민들에게도 공감받고 우리 지역의 젊은이와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제천을 가보고 싶다라는 어떤 이런 특별한 의미의 장이 되는데 우리 모두가 힘을 좀 합쳐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잘잘못은 틀림없이 어디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함께 고치도록 노력하고 대화하고 상생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브랜드, 가장 큰 브랜드인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변곡점에 서서 꼭 성공하는 이런 축제가 되는데 모두가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먼저 시장님께서 소통의 부재는 다시 한번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시장님보다는 우리 이정임 의장님 그리고 여당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할 때
의회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 박영기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농민단체 예산 폐기의 문제, 절차의 문제로다가 다 회수 조치하고 탁감시켰습니다. 일관성이 없는 행동이죠. 분명한 거는 국회의원과 시장님께서 판단했다고 해서 국민의힘 전체 의원이 찬성으로 한다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에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시장님께서 야당 의원들을 설득해서 야당 의원들 중에서도 찬성이 나와야 되고요. 8대에서 이정현 의장님께서도 그러셨습니다. 야당이었지만 시장이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했습니다. 그때 여당이었던 민주당도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의회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금 완전히 다 무너졌습니다. 제천시 의회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영화제에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하면 시장님께서 여당 의원뿐만 아니라 야당 의원들에게도 협조를 구하고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런 절차가 없었죠. 그런데 지금 박영기 의원님께서 찬성 발언을 하셨는데 그럼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박영기 의원님의 의견에 따라서 반대 의견이 한 분도 없는 겁니까? 제천시의회가 앞으로 시민의 편에 서서 나아가려면 적어도 정당을 떠나서 지금처럼 스크럼을 짜서 당대당으로 가는 이런 일들은 다시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석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앞에서 두 분 다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귀담아 들을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질의에서 우리 시장님 답변 가운데 국제음악영화제 추경 예산안 10억은 여러 단체나 개인의 건의를 수렴해서 당초에 쉬어가는 국제음악영화제로 쓰겠다는 기조를 변경한 사안에 대해서 특히 국회의원실에 건의가 있었다는 내용에 대해서 주목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호소드리겠습니다. 지금 거리에는 무료급식을 받으려고 하는 어르신들의 줄이 상당수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수를 듣는 어르신들의 수도 눈에 띌 정도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힘듭니다. 행사와 축제가 많다고 말씀하시는 제천 시민들의 목소리가 이제는 절규처럼 들립니다. 존경하는 이정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현실을 직시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어려운 제천의 지역 경제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가 경제가 어려울 때는 긴축 재정을 합니다. 지방도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는 행사나 축제나 이렇게 일회성 행사는 축소하는 것이 시민들의 눈에 옳게 비칠 것입니다. 저는 보이지 않는 그 무엇에 우리 의원님들의 소신과 철학을 파는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면한 지금 지역 경제를 생각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시민들을 생각할 때 이번 국제음악영화제
추경안 10억은 삭감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소신 있는 투표 호소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재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결을 선포한 뒤에는 안건에 대하여 발언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결특위 수정안을 전자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3명 중 찬성 의원 8명, 반대 5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